안녕하세요. 경상북도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입니다. 장애인 건강권 쉽게 알기. 이번 시간에는 병원 진료, 치료, 검사 등에 있어 장애 유형별 응대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장애인에 대하는 에티켓부터 알아볼까요? 첫 번째, 눈을 보며 편안하게 대화해요. 두 번째, 돕기 전에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세요. 말없이 돕기보다는 도움이 필요한지 먼저 물어봐 주세요. 세 번째, 끝까지 경청해요. 적당한 속도와 크기로 대화하며 기다려주세요. 네 번째, 장애인 전용 시설은 이용하지 않아요. 장애인 주차구역, 장애인용 화장실 등 장애인 전용 시설은 급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아요. 다섯 번째, 겉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몸이 불편하거나 발음이 어렵더라도 지능이 낮지 않아요. 겉으로 판단하지 말고 조금만 배려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장애 유형별로 응대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체장애와 뇌병변 장애입니다. 장애인이 휠체어를 사용하거나 키가 작은 장애인과 대화를 할 때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앉아서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일 경우 무작정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휠체어를 허락 없이 만지거나 옮기는 것은 큰 실례입니다. 휠체어를 밀어줄 때 먼저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본 후 돕습니다. 검사 또는 진료 진행 시에 강직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이며 천천히 기다려줍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인 경우 가까운 거리에서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름을 모를 경우 앞에 서서 말을 건네거나 팔을 건드려 알리고 대화를 할 때는 목소리를 너무 크게 하지 않습니다. 검사 또는 진료를 위해 이동할 때 등을 밀거나 갑작스럽게 옷자락을 잡아당기지 않도록 조심하며 지팡이를 이용하거나 팔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한 걸음 앞에서 팔을 살짝 내밀어줍니다. 이동을 안내할 때는 여기, 저기 등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위치와 검사 방법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진료 또는 검사대에 앉거나 눕힐 때는 손을 갖다 대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진행합니다. 언어 또는 청각장애인입니다. 의사소통 방법은 수어 외에도 필담, 구어, 보청기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조심스럽게 확인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 대화가 어려워 보이고 말이 느려 보일 수 있습니다. 천천히 경청을 하고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는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진료 과정에서는 보호자가 있어도 장애인을 배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보호자와 의사소통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재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청각장애인은 구어도 사용하기에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하며 수어 통역사를 통하여 대화를 나눌 때에는 수어 통역사가 아니라 청각장애인을 보고 직접 이야기합니다. 수어 통역사는 모든 말을 수어로 통역하므로 통역되기를 원하지 않는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습니다. 안면장애입니다. 화상으로 장애를 입은 안면장애인의 경우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나 시선을 꺼려하므로 여름에도 긴 옷을 착용하거나 모자 또는 장갑 등으로 상처를 가리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에게 무리하게 탈의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또한 습도나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냉방이 잘 되는 곳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검사나 치료 시 뜨거움을 느끼거나 불을 연상시킬 수 있는 행위는 충분한 설명을 거쳐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장장애입니다. 신장장애인은 혈액투석을 하는 경우에 팔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 복막투석을 하는 경우에는 복강 부분을 잡거나 밀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합니다. 다음으로 간장애입니다. 간장애인은 황달 증세와
잇몸이나 코에서 피가 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상한 시선보다는 자연스럽게 대하여 배려가 필요합니다. 호흡기 장애입니다. 호흡기 장애인을 응대할 때는 향수나 스프레이 등 호흡기를 자극할 수 있는 화학물질 사용을 자제합니다. 쌕쌕거리는 소리인 천명음이 날 수 있으며 소리가 날 경우 컨디션 체크가 필요하며 휴식을 취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뇌전증 장애입니다. 뇌전증 장애인이 경련 또는 발작 시에는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치우고 안경을 벗겨주며 넥타이, 단추, 허리띠 등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중증 발작의 경우 의식장애가 3분 이상 지속되기도 합니다. 경련이 끝난 후 완전히 의식을 찾을 때까지 혼돈 상태에 있게 되기 때문에 혼자 두어서는 안 되며 거리를 두고 지켜봐야 합니다. 경련이 끝났는데도 숨을 쉬지 않거나 수차례 경련이 계속 반복되거나 환자가 다쳤을 경우에는 119에 신고를 하거나 응급 매뉴얼대로 진행합니다. 장루 요루 장애입니다. 장루 요루 장애인은 장루 요루 노출을 꺼려할 수 있으므로 탈의하거나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장루 장애인은 괄약근이 없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수시로 가스가 배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장애 특성으로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루 장애의 경우 소변을 자주 비워야 하므로 이를 배려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와 정신장애입니다. 인지적인 능력이 낮더라도 자신의 욕구를 알고 표현할 수 있으므로 의사를 존중해야 되며 또한 나이에 맞는 호칭을 사용하고 함부로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화를 할 때는 쉬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진료 및 치료, 약 처방 및 약 복용 방법은 익숙해질 때까지 시범을 통해 여러 차례 반복해야 하며 진료 시간, 병원 내 규칙 등을 설명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낯선 장소, 낯선 사람,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 불안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주어야 하며 두려움 또는 돌발 행동을 보일 수 있으므로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해 주세요. 만약 돌발 행동을 보인다면 금방 다가가서 제지하지 말고 잠시 기다려준 뒤 안정되면 행동의 이유를 물어봅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해 어려워할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를 요청합니다. 진료 및 검사 단계에서 간략한 그림 등을 통해 쉬운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장애 유형에 따른 응대 요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만 노력한다면 함께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경상북도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